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YBM 완소 토익에서 RC 강의하고 있는 정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 뭐 할 거냐면 2023년 9월에 정기 토익 대비해서요. 같이 파트 5와 6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지금 문제 띄워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일시정지 버튼 잠깐 누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돌아오실게요. 고고! 자, 잘 돌아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각각의 팁들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갈게요. 파트 5의 팁, 파트 5는 스피드입니다. 왜?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서 54문제나 되는 독해 문제 파트 7 열심히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앞쪽에서 시간을 단축을 해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트 5에서 어떻게 시간 단축을 하냐? 하나하나 해석해보면서 요것도 말 되나? 요것도 말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근거를 잡고 푸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팁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먼저 보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인가? 어휘 문제인가? 어떤 문제 유형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접근을 해줄 겁니다. 일단 문법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구조 분석을 먼저 해서 그 안에 맞는 품사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고, 봤는데 어휘 문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구조 분석을 먼저 하면서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의미상 맞는 걸 넣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랑 구조 분석을 하실 때는 항상 동사 먼저, 문장 속에 동사 먼저 찾는 연습을 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사가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장이 어떤 구조로 등장할지를 동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동사를 먼저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따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확인했는데 어휘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무작정 다 해석한다기보다는 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짝꿍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102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보기를 봤는데 앞에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가 지금 다 다르게 생겼다. 문법 문제구나. 우리 구조 분석부터 할 거고 뭐부터 하기로 했죠? 우리 동사부터 찾기로 했어요. 문장 속의 동사가 지금 has grown 여기 있고요. 얘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 끝나고 그 다음에 due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activity까지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in the 빈칸 industry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딱 보자마자 관사랑 명사 사이에 관형명 하면서 요렇게 꾸며야 되니까 B번 이렇게 고르셨나요 혹시? 사실 constructive라고 하는 형용사는 건설적인,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라는 의미의 아예 다른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설업계랑은 다르죠. 그래서 요럴 때는 우리가 A번을 정답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아니 명사? 우리가 이런 걸 복합명사라고 해요. 명사가 명사랑 만나서 하나의 명사를 이루는 걸 우리가 복합명사라고 하는데, 이때 명사가 있고 앞에 빈칸이 뚫렸을 때 형용사나 분사를 넣어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학습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복합명사에서는 두 번째 명사, 여기 있는 명사 2번이 이 명사가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단수야, 복수야 와 같은 수에 대한 정보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속에서 이런 복합명사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낚이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는지 제가 3가지 방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이렇게 해석해서 뭔가 말이 안 되는데 풀 수도 있죠. 근데 토익에는 정말 자주 나오는 빈출 복합 명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문법적으로 풀어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토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복합 명사들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화면 일시정지 눌러서 캡처해두고 같이 암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safety procedure, 안전 절차, performance evaluation, 업무 수행 평가와 같은 아이들은 그냥 하나의 명사로 쓰이는, 그리고 토익에서 잘 나오는 친구들이다 라는 거 생각하면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구조 분석 탁탁 해가지고 지금 to measure의 목적어 자리에 employee 떠있구나까지 봤어요. 근데 문제에서 필요한 거 다 나왔으니까 부사 자리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employee는 가산입니다. 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산명사 앞에는 한정사나 아니면 수량 표현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 빈칸까지 하나의 명사구나. 앞에 한정사 없으니까 우리가 performance라고 하는 불가산 명사를 넣어서 이 명사 자체를 불가산으로 넣어야 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과 같이 아래 보이는 것처럼 단수 명사야. 근데 관사, 소유격, 수량 표현 없어. 그러면 뒤에 뭔가 다른 명사가 나와야 되는구나. 지금 단수명사가 나왔는데 앞에 있는 or some other have와 같이 복수명사 또는 불가산명사와 함께 쓰이는 애들이 있어? 여기 뒤에다가 그런 친구들 넣어줘야겠구나. 그 다음에 불가산명사가 나왔는데 앞에 on, either, another와 같이 단수명사랑 쓰는 애가 있어? 그러면 뒤에다가 우리가 단수명사를 넣어서 하나의 단수명사로 넣어줘야 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법적으로도 풀어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봤는데 보기를 보니까 문법 문제구나 생각하고 우리 구조 분석하면서 동사부터 찾아봅시다. 이 문장 속에 일단 컴마가 있어서 끊고요. 앞에 따로, 뒤에 따로 볼 거예요. 그리고 동사를 찾았는데 submit 여기 있네. 지금 문장을 우리가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면 뭐 주어 같은 거 없어도 되고 지금 application까지 목적어 나오면서 문장 완전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문장이 완전해요. 그리고 빈칸이 떴어? 근데 빈칸 뒤에는 또 자기끼리 묶이는 전면구가 떴어? 요런 자리에는 우리가 부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부사는 우리가 보통 ly로 끝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A번입니다. 부사의 자리는요, 자유롭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사는 필요한 애가 아니잖아요. 꼭 우리가 문장 속에 있어야 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지가 원하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서 쓰입니다. 근데 딱 한 군데만 못 들어가는 게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가 형용사가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못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비동사가 나왔어요. 뒤에 보어가 나와야 돼. 그래서 pp나 ing나 이런 친구들이 나왔어. 근데 그 사이에 빈칸 뚫어놔? 그 사이에 굳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부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속에 조동사 나왔어요. 조동사는 뒤에 꼭 뭐 필요하죠? 동사, 원형 필요하죠? 얘네 둘이 짝꿍이야. 근데 그 사이에다가 굳이 넣을 수 있는 거 부사밖에 없어. 그 다음에 have라고 하는 친구는 pp랑 만나서 우리 완료 시제라고 부르죠? 근데 얘네 둘이 짝꿍인데 그 사이에 굳이 들어가는 애 부사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사의 위치를 생각을 할 겁니다. 방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에서 필요한 거 다 나왔어. 근데 빈칸을 또 뚫어놨어? 그러면 굳이 꼭 필요하진 않은 수식어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105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보기를 딱 확인했는데 전치사들이 보여요. 우리 전치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전치사들 우리가 암기하고 있을 거고 특히나 뒤에 어떤 명사와 친한지를 위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해석상, 의미상 어떤 아이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구조 분석부터 해볼게요. 일단 여기 컴마가 있어서 끊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빈칸 뒤에 The Museum이라고 하는 장소가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소와 특히나 친한 전치사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는 지금 D번에 있는 near이죠. A에 있는 next는요. 보통 우리가 to라고 하는 전치사랑 함께 써서 누구의 옆에 라는 의미로 쓰고 down이라고 하는 건 down the street, down the road, 무엇을 따라서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he Museum과 같은 애랑은 별로 안 친해요. 그 다음에 among은요. 뭐뭐 중에서 또는 셋 이상의 사이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항상 복수 명사가 옵니다. 이렇게 The Museum과 같은 단수가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미상 누구의 근처에, 이 박물관의 근처에 라는 의미를 넣어줄 수 있는 near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장소, 전치사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캡처해서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토익에서 특히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자주 쓰이는 전치사들 여러분들이 꼭꼭 의미와 함께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06번입니다.
106번도 역시 보니까 문법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 분석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뭐 하기로 했죠? 동사 찾기로 했어요. 일단 컴마가 있으니까 끊고 앞에 따로 뒤에 따로 볼 건데 지금 여기 문장 속에 동사가 will, offer고요. 그 다음에 어라고 하는 관사 떴어요. 관사는 뒤에 꼭 명사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는구나. 그러면 앞에서 뒤로 지금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 A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형용사예요. 근데 뒤에 쭉 넘어와 보니까 뭐 있어요? than. than은 뭐다? 비교급이라고 하는 애랑 특히나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비교급 larger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형용사의 앞에 뭐를 붙이거나 아니면 형용사 부사의 뒤에 이하를 붙여서 뭐뭐보다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 라는 의미를 붙여주는 걸 비교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than이라고 하는 친구랑 함께 쓰여서 비교 대상, 뭐뭐보다 라는 의미를 넣어줘요. 근데 사실 비교급이 나왔다고 해서 항상 than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얘가 나왔다고 꼭 비교 대상을 써줄 필요는 없는데 문장 속에 than이 나왔다? 그럼 앞에는 무조건 비교급이 있어줘야 합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죠. 뒤쪽에 than이 있으니까 앞에는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 비교급 있어야 된다. 그래서 larger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급 단서 표현 봤는데 제가 한 개만 더 알려드릴게요. 보이세요? emphase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비교급을 강조해 줄 수 있는 비교급 강조 부사들인데 비교급은요 아무 부사로나 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emphase만 기억하고 있을게요. 뭐예요? even, much, far, a lot, still 이 친구들이 앞에서 뒤로 이렇게 비교급을 꾸미면 이때는 훨씬 더 뭐뭐한 이런 의미를 주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미, 뭐 심지어, 많이, 멀리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얘네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다. 혹시 얘네가 문장 속에 있으면 문장 속에 비교급이 숨어 있을 거다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10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문법 문제 가져왔는데요. 문장 속의 동사부터 찾아볼게요. 문장 속의 동사 has provided 했어요. 얘는 무엇을 제공하다 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하고 목적어 자리에 빈칸이 있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앞에서 뒤로 written이라고 하는 PP가 이렇게 꾸미고 있거든요. written이라고 하는 건 서면에 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죠. 그러면 내가 명사를 넣어야겠다 생각하면서 명사를 찾고 있었는데 명사 보이세요? 여기에 명사는 지금 C번에 있었습니다. approval, 승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AL과 TIV라고 하는 친구들은 형용사의 뒤에 붙는 말의 꼬리들, 어미들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경우에 명사들이 이런 형용사 어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 쓰면서 외워줘야겠죠? 어떤 애들이 있냐면 individual, 개인, professional,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official, 공무원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TIV를 가지고 있는 특히 많이 나오는 alternative, 대안, 그 다음에 representative이라고 하는 직원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임원 이런 친구들도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individual, 그리고 professional, 그리고 potential과 같은 친구들은 형용사로도 많이 나오고 명사로도 많이 나오니까 특히나 열심히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낚이지 않아야겠다, 명사 잘 알아봐야겠다 생각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10번 문제입니다. 110번도 역시나 확인했는데 문법 문제, 구조 분석해야지. 자, 여기 컴마 있네. 끊고 앞뒤 따로. 그 다음에 was라고 하는 게 문장 속에 동사로 나왔습니다. 자, was, 대표적인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 이형식 동사입니다. 뒤에 보어가 나와야 하죠. 그리고 사실 토익에서는 형용사 보어 출제율이 굉장히 높지만 사실 뭐도 돼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잖아요. 우리 주어를 보충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둘 중에 뭐 넣지? 지금 노트도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 the most라고 하는 최상급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같이 했던 거 비교급과 마찬가지로 최상급이라고 하는 애도 형용사와 부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친구거든요. 그러면 최상급은 형용사 또는 부사만 써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우리 ABL이 대표적으로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형용사형 어미이죠. 그래서 A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하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하지 않고 뭐부터 했어요?
동사부터 찾고 구조 분석부터 했죠. 그리고 나서 최상급을 고려하겠다. 항상 구조 분석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급에도 우리 단서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 최상급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너는 진짜 키가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명 이상이 있을 때 너 키가 제일 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한테 하는 말일까요,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 최상급은 범위를 한정해주는 표현들과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어떤 애들이 있냐면 오브 복수명사, 뭐뭐 중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너 키 제일 크다. 그리고 너 우리 503호 강의실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인과 같이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크다. 이렇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엽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한정해주는 표현들과도 자주 쓰이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지금 뭐랑 쓰였어요? 앞에 오브라고 하는 애랑 같이 쓰였죠? 오브가 이렇게 복수명사랑 나올 때는 뭐뭐 중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학회의 연설자들 중에서 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요거는 팁이니까 알고 가세요. 네, 11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보기를 딱 봤는데 뭐예요? 대명사를 물어보고 있다. 요거는 대명사의 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의미는 다 똑같아요. 우리예요. 근데 얘들이 문장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조 분석할 거예요. 여기 컴마가 있어서 일단 끊고 봤더니 지금 명사의 앞에 빈칸이 뚫려 있죠. 그럼 요럴 때는요, 여러분 A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명사의 격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만약에 명사의 앞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그냥 소유격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앞에 our, on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명사를 한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we는 언제 써요? we는 주어 자리에 있을 때. 그 다음에 ours는요. ours는 우리의 것이에요. 소유 대명사입니다. 자, 내 거, 우리 거 다 뭐예요? 명사. 그러니까 얘는 문장 속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 자리에 빈칸이 뚫려 있고 어떤 대명사 넣을래 물어보면 우리는 그때 B를 넣을지 아니면 C에 있는 이런 소유 대명사를 넣을지 해석으로 한번 판가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C번에 있는 이런 우리의 것은요 사물이기 때문에 이거 신경 써서 해석해보고 갈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조 분석을 했어. 근데 여기가 지금 부사 자리야. 뭔가 문장에서 필요한 거 다 나오는데 빈칸 뚫려 있어? 그럼 그럴 때는요, 여러분 ourselves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주어랑 똑같을 때 I love myself.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강조를 할 때 써줄 수도 있는 애가 ourselves라고 하는 제기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조 분석했는데 필요한 거 다 나온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제기대명사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사 자리라고 써놨습니다. 필요한 거 다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명사에서 특히나 자주 나오는 표현 이것도 보고 갈까요? by ourselves 하면 우리들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건데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 on 소유격 our own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6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에도 보기를 봤는데 뭐야? 문법 문제네. 그럼 구조 분석하고 동사 찾아야겠다. 자, 그래서 동사를 찾으러 갔는데 is 나왔고 뒤에 pp 나왔어. 얘네들이 짝꿍인데 이 사이에 빈칸 들어와서 무슨 자리? 우리 부사 자리라고 했죠. 아, 반갑네. 그래서 우리 ly 붙어 있는 B번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가 located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locate라는 동사는 원래는 누군가를 위치시키다거든요. 근데 사실 토익에서는 웬만하면 pp로만 나옵니다. 웬만하면 pp로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런 부사들이랑 친해요. 편리하게,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rategically,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위치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 위치되어 있는, 그리고 중심부에 위치되어 있는 이런 부사들이랑 특히나 친하다는 거. 그럼 보자마자 나 이거 많이 봤던 거야. conveniently located 찍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는 위치에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전면구가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지금?
within walking distance라고 하는 전면구가 나왔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리하게 위치되어 있다. 뭐 역세권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within walking distance라고 하는 전면구랑도 굉장히 자주 쓰이고 그냥 in, at, on과 같이 장소와 친한 전치사들이랑도 자주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7번 문제도 볼게요. 여기 보기를 봤더니 지금 문법 문제네. 구조 분석해야겠다. 자, 그러면 여기 컴마 있으니까 끊고 are able to submit comments or questions. 여기까지 가네? 문장에서 필요한 거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 빈칸 떴고 뒤에 뭐 나왔어요? 명사. 혹시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 중 어떤 거더라도 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명사를 문장에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전치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치사 보여요? 전치사? 여기 전치사 C번에 있습니다. 뭐야, 우리 동사 뒤에 ing를 붙였는데 이 친구를 전치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행인 건 원래 그 동사의 의미를 조금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following, 뭐뭐 이후에 어떤 사건이 사건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including, 안에 in이 있네. 이거는 무엇을 포함하여. excluding, 밖에 있네.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본 것처럼 concerning, 그리고 regarding과 같은 아이들은 about과 같이 주제를 나타내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관하여 이고요. 그 다음에 considering, consider가 고려하다니까 무엇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beginning, starting과 같이 뭔가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우리가 어떤 시점부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as of과 같은 친구랑 비슷한 의미로 쓰이겠죠. 자, 그 다음에 1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문법 문제야. 그래서 동사부터 찾을게요. Will accept, 받아줄 거야. 5명의 individuals, 아까 봤다. 개인들이죠. 그럼 얘가 문장 속의 목적어예요. 여기는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사실 여기서 가장 형용사로 자주 쓰이는 친구 qualified입니다. 이 친구는 사실 동사 뒤에다 ed 붙여서 pp형으로 우리가 분사로 형용사로 써주는 친구들이죠. 근데 요런 친구들은 pp인데 너무 자주 쓰여서 그냥 하나의 형용사로 굳혀진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그냥 외울 때 형용사야 하고 체면을 걸면서 외워버리세요. 어떤 애들이냐면 detailed, 상세한이에요. 우리가 뭔가 디테일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어로는 detailed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experienced, 숙련된, 경험이 많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친구. 그 다음에 여기에 qualified, 우리 방금 봤던 이런 친구. 그 다음에 established 하면은 뭔가 자리를 잡은 이라는 의미라서 만약에 established company 하면 중견기업이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용사들은 그냥 pp인데 누가 목적어가 있고 없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형용사로 우리 외워둡시다. 자, 우리 동사 찾으면서 열심히 문제 풀다 보니까 벌써 파트 5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파트 6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저는 파트 6를 완전 문맥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파트 7보다도 더 정확한 독해가 필요합니다. 문맥,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파트 6는 우리가 아까 파트 5에서 했던 것처럼 보기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계속 지문의 처음부터 쭉 속독을 하면서 읽다가 우리가 빈칸 나오면 보기 읽고 빈칸 나오면 보기 읽고 이렇게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글이 지문으로 이제부터는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의 유형도 한번 파악하고 이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답의 근거는 항상 지문 속에 나와 있으니까 근거를 잘 찾아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문장 삽입 문제가 가장 키포인트죠? 이 친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많은 학생들이 틀려오는데 여기서도 우리 속어법으로 확실하게 오답 속어하면서 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힌트를 보고 우리가 속어할 수 있냐? 접속부사와 같이 앞문장과 뒷문장의 논리적인 관계를 설명해주는 친구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시사, 대명사, 정관사와 같이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명사들을 받아주는 이런 표현들의 동그라미. 그리고 고유명사, 숫자, 요일, 날짜와 같이 패러프레이징이 될 확률이 좀 낮은 이런 친구들의 동그라미 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오답을 읽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정관사의 중요성, 저는 꽤나 강조를 하거든요. 정관사의 정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관사를 붙이고 나오는 명사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명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앞에 이미 언급된 명사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파트 6 문제 풀어볼 건데 우리 뭐 먼저 하기로 했죠? 먼저 지문의 유형부터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데 봤더니 리뷰래요. 자, 그러면 리뷰는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좋아, 싫어, 좋았어, 별로였어.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리뷰였는지를 확실하게 빠르게 잡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독해를 하는데 조금 유용합니다. 자, 그럼 봤는데 파파야가 나왔어요. 파파야 하고 컴마가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누군지 모르니까 동격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New Affordably Priced Restaurant라고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토익에서 좋아하는 표현이죠. 저렴한 가격에 affordably, reasonably, competitively 아니면 moderately 모두 다 가격이 저렴해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런 레스토랑인데 이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얘네는 제공을 하는데 동남아시아 스타일의 스트리트 푸드를 제공을 하고 근데 얘네가 꽤나 실제 것에 가깝다, 가까이 한다 라고 하는 come pretty close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real thing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동남아에서 먹던 그 음식의 맛이 나던데? 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식당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고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as someone who enjoys, as someone, 누군가로서 그 부분을, 지역을 여행하는 걸 되게 즐기는 사람으로서 나는 PP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보기를 읽어주면 됩니다. 봤는데 다 감정이에요. 근데 나 지금 거기에 나 원래 여행하는 거 좋아해. 근데 그곳에 음식을 파는 곳에 갔어. 그러니까 나는 뭐 했겠어요? 되게 excited 했겠죠? 되게 기대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맥상 얘가 즐거웠다, 흥분했다 라는 의미의 A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왜 즐거웠냐면 to try everything on the menu. 그 메뉴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먹어볼 생각에 너무 들떴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치킨 샐러드인데 내가 주문한 그거는 되게 최고였어 했어요. 그 다음에 빈칸이 떴는데 아래 보기를 보니까 지금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자, 문장 삽입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 빈칸의 앞문장까지 쭉 읽으면서 따라왔죠. 그 다음에는 빈칸 보기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빈칸의 뒷문장을 먼저 읽을 거예요. 그러면서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될까? 먼저 예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때 연결어, 지시사, 대명사, 정관사 아까 말했던 그런 친구들이죠?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소거하면서 확실하게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그 버마 스타일의 누들인데 이 내 친구가 주문한 거거든? 근데 걔도 또한 높은 점수를 받았어. 자, 앞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주문한 거 너무 맛있었어. 얘가 주문한 것도 맛있었어. 라고 하면 맛있었어에 대한 내용이네. 그러면 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쌀은 주식입니다. 벌써 별로죠? 자, 쌀은 주식인데 많은 사람들, 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식입니다. 완전 생뚱맞고 갑자기 정보 제시할 이유 없어요. 그 다음에 B번 Unable to finish our lunch. 우리가 점심을 다 먹을 수 없어서 우리는 조금 집에 가져갔어. 얘도 별로죠? 나 맛있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All of the ingredients. 자, 더해다 동그라미. 그 재료들 완전 신선했고 그 드레싱 완전 맛있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이미 샐러드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 재료들, 그 드레싱이라고 했을 때 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정관사 우리 쓸 수 있어요. D번 봤는데 나는 아마 예약하기 위해서 먼저 미리 전화하는 거 추천할게. 요것도 약간 갑자기 스럽죠. 왜냐면 좋아 얘기하고 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정관사의 쓰임까지 완벽한 우리 C번을 정답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이마크스까지 읽었으니까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파파야라고 하는 그 회사는요, 레스토랑은 제공합니다. wide 나왔고요. 자, 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관사라서 명사가 따라 나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 명사가 없고 갑자기 전명구 따라 나왔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명사 넣어줘야겠다. 형용사가 앞에서 뒤로 이 자리 꾸미고 있다 하면서 명사 C번 넣어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 토익에 정말 많이 나오죠. 이게 그냥 명사고 이렇게 꾸미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형용사로 쓰여서 다양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a variety of 라고 하는 하나의 형용사가 쓰인 거고요. 똑같은 표현 a range of, an array of, a selection of, a series of, an assortment of 이런 친구들 다양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wide라고 하는 형용사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매우 다양한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파파야는 되게 다양한 평균적인 그리고 독특한 음료를 제공해. 내가 개인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했던 건 베트남식 밀크커피였다? 근데 내 친구는 타이식의 아이스티를 주문을 했는데 얘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최고라고 말했어. 자, 더 베스트 뭐예요? 최상급이죠. 제가 아까 최상급 뭐라 했나요? 범위를 한정해주는 표현과 같이 쓰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니까 헤드라고 하는 과거 완료 표현이 나왔습니다. 과거 완료는 지금 내가 식당에 간 시점보다 더 과거에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최고였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경험의 의미를 가지는 친구일 때는 우리가 ever, never, before와 같은 부사와 함께 자주 씁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가 뭔가 경험에 대한 의미,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이런 의미를 가질 때는 ever, never, before와 같은 부사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D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파트 5 10문제와 파트 6 한 문제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이번 2023년 9월 정기 토익에서 최대한 성적 발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